미디어유스 구수영 기자, 위 사진은 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이를 방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림이다.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어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게 되었고, 오염수 처리를 위해 매일 물을 공급하여 냉각하면 그만큼의 고농도 오염수가 생기게 된다. 이를 정화해서 저농도의 오염수를 만든 다음 부지에 저장하는 과정을 2011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해왔는데 그 사이에 쌓인 것이 130만 톤이다. 막대하게 나오는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기에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여 해양 방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2023년 8월 24일부터 하루 500톤가량의 오염수 방출이 현재 진행 중이며 약 30년에 걸쳐 방류될 예정이다. 해양 방류는 희석과 확산 예측이 비교적 쉽고 감시체계 구축이 용이하기에 결정되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여러 주장이 현재 충돌하고 있다. 다액종 제거 설비 기술은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와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설비 자체의 성능은 인정받았지만 삼중 수소 문제가 떠올랐다. 삼중 수소는 보통 수소보다 3배 더 무거운 수소이며 이는 불완전하여 베타 방사선을 방출시키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방사선이 인체의 방사선 피폭을 일으킨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삼중수소는 몸속 유기와 합물들과 결합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축적되며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 등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삼중수소가 해초, 어류, 갑각류 등 해양생물에 축적되고 이 해산물을 사람이 먹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며 유전자와 결합하여 뇌종양 선천성 기형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삼중수소 문제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 중 하나는 단위 리터당 방사성 물질량을 줄여 방출하는 것이기에 바다로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의 절대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단기간으로 볼 때는 농도를 통해 인간이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지속적으로 따질 때는 전체 양을 보아야 하기에 이 주장은 오염수 방류에 관하여 타당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주장 또한 존재하는데 바로 반감기에 관한 것이다. 반감기란 어떤 양이 초기 값의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오염수에 존재하는 세슘 137의 반감기는 30년, 삼중수소는 12년으로 시간이 지나며 용해된다는 것이다. 오염수를 한 번에 내보내면 방사성원소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위험해질 것이지만 30년간 나누어 방출하는 것이기에 농도의 기준치를 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며 결국 자연에 의해 완전히 분해될 것이기에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방류는 안전하다는 것과 위험하다는 의견이 분쟁하고 있다. 반감기는 절반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아있다는 또 다른 의견과 자연에 의해 언젠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이슈는 방류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처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양한 주장들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각 개인의 가치관을 고민해보고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루머와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바다로부터 다양한 자원을 얻는 인간으로서 바다와 자신 모두 지킬 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